교사노조연맹과 서울교사노조에서 교권보호 담당하고 있는 왕건환입니다. 여러분들께 법령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육해야 하고, 그래서 법령을 잘 알아야 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시행령 만드는 교육부와도 계속 교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법령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서 가장 우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휘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소관 부서와 안내 전화가 있고요. 법령의 연역을 보면은 제정된 것이 91년도입니다. 전교조 합법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전교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교원 지위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죠. 어쨌든 지금 교원의 지위를 위한 법이 제정돼 있긴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잘 알고 이용을 해야 합니다. 목적은 예우와 처우 개선, 신분 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강화입니다. 예우해달라고 돼 있고 보수도 우대해 주라고 하고 있네요. 자, 불체포 특권은 임용시험 준비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행범, 지금 범죄를 진행시키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의 상황이겠죠. 체포하기 전에 소속 학교장의 동의를 받거나 적어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가 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 안전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은 경과실까지는 국가에서 배상을 하죠. 그리고 그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학생의 부상 혹은 사고와 관련된 처리를 할 수 있게 돼서 선생님들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이런 경우가 아니면 휴직, 강임 또는 면직되지 않는다. 선생님들이 권고로 바른말 많이 한다든지 그런 관리자나 이사진들의 눈밖에 났다고 해서 함부로 해직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의로운 선생님들이 부패행위나 비리들을 신고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너무나 상식적인 것인데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게 될 경우에 소청 심사를 할 수 있고 그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이 정해져 있고요.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이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교보위나 학폭위에서도 비슷하게 다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위원 자격 같은 거, 판사, 검사, 재직했던 분들, 이런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고요. 위원들 구성하는 방법, 소청심사 청구하는 거, 징계를 받았을 때, 견책, 감봉, 정직 이런 거 받았을 때, 이런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 30일 이내에 꼭 하셔야 된다. 그거 지나가면은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자, 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30일 이내. 너무 길게 끌지 말라는 거죠. 빨리 결정되기 전에 선생님들은 피가 마르시니까. 그리고 청구, 각하, 기각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고, 그리고 이 결과를 사립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의 절차 같은 거, 그러면은 만약에 사립학교 선생님이 징계를 받았는데 소청해서 선생님이 징계를 낮춘다거나 그런 징계를 무효로 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하면은 사립학교에서 안 된다. 징계를 계속 해야 된다 하면은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으로 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 안 들으면은 사립학교 법인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이행 강제를 시킬 수 있는 벌금, 액수 같은 것들이 있죠. 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심사위원이 관련자와 친분이 있다거나 한다면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관련자들이 혹은 위원 본인이 하지 않겠다라고 의견 제시하면은 웬만하면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 제도고, 이것도 다 학폭이나 교보에 비슷하게 있습니다. 자,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그래서 교원단체가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과 교섭협의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심의 같은 거, 이것 다 우리 권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교원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관련해서 자세히 본 거는 이 14조부터입니다. 그래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침해 행위 관련된 조사, 관리, 교원의 보호 조치, 법률 상담, 교원에 대한 민원 등 조사 관리, 그 밖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법률에 정해져 있고, 법률 지원단, 그러니까 교육청에 지금 변호사들이 지금 상주하는 곳이 많이 있죠. 장학사 같은 계약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기본적인 것들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교권 침해 당시 5일 정도의 특별휴가, 마치 결혼했을 때 쓰는 것과 비슷한 그런 특별휴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5일 정도, 이거는 매뉴얼 다룰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교보위가 열리려면 며칠 걸리잖아요. 일단 긴급하게 교권 침해가 맞다고 판단되면은 쓸 수가 있는 거고, 나중에 교권 침해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그걸 연가나 병가로 돌리면 되게 돼 있으니까, 심각한 침해를 받았을 때 학생을 분리시켜버리는 게 더 가해 학생을 분리하는 것이 더 우리 상식에 맞지만, 현재 학생의 학습권 같은 거가 너무 과도하게 보호가 되고 있어서 일단 선생님이 교실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끔 근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여기서부터 자세히 한 글자 한 글자 보셔야 되는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는 이걸 설치에 대한 건 밑에 있고, 여기는 이제 일단 조치부터 나와 있는데, 이게 교육활동 침해 크게 상위 법령으로 형법, 성폭력, 정보통신망법을 크게 놓고요.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해라. 이것도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기에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이거 성희롱, 이게 성폭력 범죄하고 성희롱은 급이 다릅니다.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공연 음란이라든지, 그러니까 성기를 노출했다거나 음란 행위를 했다거나, 가장 많은 건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불법 촬영과 합성 유포가 있고요. 성추행, 직접적으로 성과 밀접하고 민감한 부위에 접촉을 한다든지, 이럴 때 성폭력 범죄라고 하고, 단순히 어떤 말이나 그냥 그림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의 시각적 성희롱,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속하게 되고요. 처벌 수위는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회에서 성인들 간에는 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직장 내에서만 징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정도이죠. 거기에 대한 법적 처벌은 그 업주가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업주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해서 직접 처벌은 하지 않고요.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은 그거는 이제 직접적인 처벌의 범위가 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것이죠.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으로 부당간섭 행위, 너무 많고 애매합니다. 최근에 들어간 게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 영상, 화상, 음성 등 촬영, 녹음, 녹화, 합성, 무단 배포, 이것도 사실은 정보통신망법
관련해가지고 다 근거가 있었지만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보이네요. 자, 그 밖에 교육공무원법 43조 1항,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인데, 여기 웬만한 거는 다 포함시킬 수가 있죠. 학생이 혼자서 교사한테 뭐 시발하면서 욕을 하는데 꼭 말하면은 선생님한테 한 거 아닌데요? 혼잣말인데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교권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교보위에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선생님께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께 한 것이 거의 여러 가지 정황상 맞다 하면은 모욕죄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안전장치를 더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교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낀다면 이걸 근거로 해서 대부분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치 적용 기준, 이건 또 시행령에 있는데 시행령은 또 이 다음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보호조치의 유형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심리상담 및 조언. 그러니까 지금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사들이 거의 다 상주를 하고 있고 각 지역에 있는 상담기관들하고 다 연계가 돼 있어서 선생님 학교 가까운 곳에 있는 심리상담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전역에 구마다 최소 2개 이상씩 이런 상담소랑 MOU가 맺어져 있어서 선생님이 그 상담소에 가서 보통 한 회에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자비로 한다면 그걸 5회 이상을 그냥 받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교보위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도 5회를 해주고 치매가 있으면은 뭐 학교장 의견에 따라서 10회, 교보위까지 열려서 인정받았으면 15회, 그리고 교원지휘법과 상관없이 교직원 공제 외 더-K 마음쉼이라고 거기서도 5회의 심리상담 및 조언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럼 최소 선생님이 아무 조건 없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회에서 교보위가 열렸으면은 20회까지,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또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생한테 맞아서 혹은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런 것들, 치료비 같은 것도 기존에 공무원 연금공단의 공무상제로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거보다 교보위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비정기 전보를 해준다든지 뭐 학교에서 이거는 가해자를 고발해야겠다라고 의견을 낸다든지 뭐 징계를 의뢰해야겠다고 위원회 명의로 결정을 내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체 없이 관할청에다가 보고를 해야 한다. 또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렇게 중대한 경우는요, 교원이 사망하거나 뭐 이런 경우 뭐 쉽진 않지만은 어떤 범죄 피해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자살에 이르는 교원들은 꽤 있습니다. 뭐 심하면은 교실에서 목매달아서 학생에게 발견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만 딱 모아서 또 연수를 해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자,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 뭐 예를 들면은 맞아서 그냥 눈에 주위에 멍이 들었다 하면은 뭐 2주 이렇게 이 정도 나올 텐데 눈알이 터졌다 하면은 4주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예전에 학생 중에 학교폭력으로 눈알이 터진 학생이 있었는데 4주 진단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성폭력 범죄 행위, 이거 2조 1항,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피해 정도도 큰데 개념 없는 학생들에 의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 선생님을 음란하게 그림으로 그리거나 합성했다, 이게 음화 제조 반포에 들어가요. 근데 이거 정말 개념 없는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4주 이상의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은 경우, 이게 불법 정보 유통 행위로 인해서, 그리고 여기에 준하는 경우들은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라.
그럼 뭐 교원 정책과 위에 나와 있는 그쪽으로 보고가 되겠죠. 그리고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는데, 지금 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지 애매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명확한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뭐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요청하지 않게 하려고 이리저리 좀 선생님을 괴롭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좀 참으면 안 되냐? 혹은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면 어떡하냐? 진짜 선생님이 명백하게 아동학대를 하셨으면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 뚜렷하지 않다, 너무 약하다, 근데 선생님이 입은 피해가 뚜렷하다 하면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교육청이 고발을 하고 선생님과 같이 고발을 해서, 그러면 더 그 선생님의 고소에 더 힘이 실리겠죠. 이게 약간 혼동돼서 쓰일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하는 걸 고소라고 그러고 제3자가 해주는 걸 고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사기관에 관할청에서 하니까 고발이라고 돼 있고요. 자, 비용은 그 치매 학생의 보호자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보통 100만원, 200만원 정도는 교육청에서 신속하게 지원을 해주고요. 그 이상의 비용은 교육청 뭐 혹은 위탁기관, 서울 같은 경우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해주는데, 서울학교안전공제회가 200만원 이상이면은 학부모한테 돈을 받아내고, 그것이 아니면은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는데, 소송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다만 이제 소송에서 져서 비용 부담을 하게 되면은 돈 내지 않았던 사람은 이자가 5%, 소송 전까지 5%, 소송 이후에는 12% 이런 식으로 가산이 됩니다. 그런 절차 같은 경우 선생님이 신경 쓰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하면 됩니다. 이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인데, 모 국회의원이 이거를 고발할 수 있다로 그냥 부담을 줄여준답시고 고쳐려고 했었는데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피해교원이 요청하지 않으면 고발을 하지 않는 것인데, 피해교원이 요청하고 그것이 형사처벌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국가기관은 그 공무상 알게 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고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명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피해교원의 의사에 따라서 고발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피해교원이 요청하면은 그걸 국가가 자동으로 해야 되는데, 피해교원이 직접 변호사 선임하고 형사고소 비용을 수백만 원씩 지출하는 건 정말 아니죠. 자, 그 다음 교육활동 침해 행위 은폐 축소 금지. 자, 보고할 때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보고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도 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로 감사 요청할 수 있고 교장에 대한 징계 요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은폐 축소를 종용했다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는 다 제대로 안 하면은 최소한 행정지도에서 징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교장교감이나 장학사가 괜히 계속 화해하고 분쟁 조정하자고 하는 것도, 뭐 여러 번 요청하면 한두 번은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반복된다 하면은 그것도 이런 은폐 축소 시도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말했던 거 녹음하시고 징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걸로 민원 넣겠다 하면은 보통은 이제 그런 강요 행동을 줄이게 되고요. 강요니까 강요죄로도 뭐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교권 침해 몇 건이라는 걸 학교 뭐 성과급 같은데 반영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실태조사 뭐 계속 필요하긴 한데, 이것도 이제 교육청에서 통계를 계속 잡고 있죠. 뭐 이게 명예훼손이냐 폭행이냐, 뭐 어떤 징계 조치가 내려갔냐, 강제전학이냐, 뭐 교내봉사냐,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하고 축적하고 있습니다. 자, 치매 예방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도 이 예방교육 자료를 만드는 걸 시작으로 교육부에 들어가서 지금 4년 정도 같이 집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게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자,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지금 시도교육청마다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걸 제장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고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선 출석 정지 같은 거 없습니다. 학생을 임의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학생을 설득해서 잠깐 상담실에 가 있어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교사가 수업을 교체하거나 특별교육 가거나. 근데 이게 조치 결정까지 최소 10일 이상의 방어 시간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무효로 만들 수 있거든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 사이에 선생님이 많이 힘드신데, 자, 학폭법에 있는 뭐 서면 사과나 접촉 금지 이런 조치는 따로 없고, 자,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특별교육만은 다른 것과 병과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봉사랑 교내봉사를 이렇게 두 가지 하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조치를 할 때 특별교육을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특별교육의 기간이나 뭐 출석정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기한이긴 한데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별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그리고 뭐 퇴학은 고등학생만 가능하고 특수학생은 퇴학 못 시키고, 이전에 그 선도와 관련돼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요 두 가지가 안 됐습니다. 학급 교체와 전학이 안 됐는데 이게 가능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이전에 선생님을 진짜 심하게 때리거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중학생인 경우에는 전학도 안 됐고 퇴학도 안 됐고 그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심의해서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받을 때는 보호자도 참여하게 해야 하고 보호자가 참여 안 하면 과태료 몇백만 원 묻니다. 밑에 있고요. 자, 이런 건 기본적으로 방어권 보장해야 되는 것이고, 자, 3호까지는 출석 일수에 산입할 수 있는데 출석 정지는 출석 일수가 아니기 때문에 성적에 따른 불이익이 있고, 또 이게 잘 모르시는데 출석 정지를 받으시면은 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로 인해서 출석 정지 받았다고 기록되도록 생기부 기재율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보위가 생기부에 기록되냐 할 때 출석 정지는 기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뭐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때까지는 선생님이 좀 발 뻗고 못 지내시는데, 자, 이제 그 교육활동보호는 크게 넘어갔는데 벽지에서 근무한 경우, 지금 벽지에서 뭐 범죄 피해당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으니까, 자, 교권보호위원회는 시도에서 이런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잘 안 하고 있죠. 형식적으로만 설치된 경우가 많고, 유치원을 제외한 데는 이제 필수 설치고 유치원은 설치할 수도 있고, 그거 아니면은 병설이나 혹은 시도에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소청심사 결정 이해하지 않으면 이거는 형사처벌 규정에 들어가고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소청심사 결정.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뭐 징계를 뭐 낮추라든지 뭐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왜냐하면 처벌한다는 게 없으면 그냥 무시하니까. 자, 특별교육 심리치료 안 하면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예,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요거 시행령을 좀 더 보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요 법령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와서 보시면 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혹시 실수하거나 부족한 부분, 보충해야 될 부분들 댓글 등으로 얼마든지 의견 주시면은 반영해서 다음 영상에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